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다금바리 등 고급 어종을 적은 비용으로 빨리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육상 양식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해수순환 여과 시스템은 올해 안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조에 얼음 팔뚝만한 다금바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수조에는 돌돔이, 바로 옆 수조에는 감성돔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모두 높은 수온에서 잘 자라는 물고기들입니다. 10도 미만의 바닷물을 그대로 끌어오는 기존 방식 대신 온도를 25도 안팎까지 올린 뒤 여과에서 계속 사용하는 해수순환 여과 시스템으로 키워낸 어종들입니다. 해수순환 여과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기존에는 동해안에서 양식이 어려웠던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 어종의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순환 여과 방식은 강원도립대학교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등의 지원을 받아 모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시설 비용은 20% 정도, 생산 원가는 40%가량 적게 됩니다. 대신 성장 속도는 최대 2배나 빨라졌습니다. 국내 순수 우리 기술로 해수 순환 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고요. 이 기술은 짧은 기간에 빨리 생물을 많은 양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즉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는 5월까지 연구를 마치면 양식 어업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입이 되었던 그 장비들은 사실 기술 이전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장비들이 국산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쉽게 기술 이전과 또 운전 기술을 전해줌으로써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새로운 양식 시스템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얼마 전 춘천 상공에서 폭발한 공군 미사일의 오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춘천 하늘에 가늘고 긴 하얀색 띠가 생겼습니다.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잘못 발사된 천궁 미사일의 궤적입니다. 민관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오발 원인은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정비 작업을 할 때 미사일에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험용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데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용 노트북에서 입력된 발사 신호가 유도탄에 공급됐고 미사일이 발사된 겁니다. 정비 요원 간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작전용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목표 지점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라 유도탄은 자동 폭발 시스템에 의해 3.5초 뒤 공중 폭발했습니다. 잔해가 밑으로 떨어졌지만 폭파 지점이 민가와 떨어져 있어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궁 유도탄 한 발 가격은 15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유도탄 오발 관련자들을 문책위에 회부해 징계하고 운영 절차도 보완해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의 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사슴 불법 도축과 노숙인 인권 문제 등을 저희가 지난 6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청 담당 공무원이 이 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옹호 발언을 한 문건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은 지난 6일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사슴 농장을 운영하며 불법 사슴 중탕과 녹용 중탕을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슴 불법 도축에 노숙인들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폭로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춘천시 등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담당 공무원이 이 시설을 옹호하고 적극 대변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춘천시청 담당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과 고발 등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은 종교단체와 직원들이 선의와 정당한 방법으로 운영해왔다며
주변의 탄원서와 호소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종교단체 노숙인 요양시설의 운영을 30년 넘게 맡기고 있습니다. 매년 프로그램 운영비와 직원 월급 등도 지원합니다. 시민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지도와 감독 권한은 춘천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에서 문제가 불거져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담당 공무원이 시설의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옹호 발언까지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슴 불법 도축에 참여했던 노숙인 등은 시청 공무원들이 녹용 중탕을 판매 가격보다 싸게 가져갔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0박스 나갔었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시청이요. 아니 일반 사람은 30만 원에 가져간뒤 저렇게 가격을 후려쳐갖고 그냥 갖고 하면 안 될 건데. 해당 공무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설의 요청을 받고 운영위원으로 참석했을 뿐이고 언론사 고발 등의 말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록을 옮기고 여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내가 명명백백하게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내가 항의하고 정정 요청하겠다. 하지만 회의록 문건에다 유착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것을 고교 학점제라고 합니다. 현재 도내 5개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태백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서로 다른 반의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지구과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울 과목을 직접 선택한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도 지구과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흥미나 적성에 따라 수업을 고르다 보니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제가 희망하는 과가 일단 과학 교사 쪽에서도 약간 지구과학 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과학을 듣는다면 확실히 제 진로를 확정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랑 학생들이 대학처럼 일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로 도내에서는 황지구 외에 정선 정보공고, 삼척 도계 전산 정보고, 영월 마차구와 주천고 등 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율성이라든가 책무성이라든가 그것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성적 평가 방식이 필요하고 교실과 기자재, 강사진 확충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인근 2-3개 학교를 묶어서 공동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옆에 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는 2025년이면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가 성결 과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의회 발전소 특위가 민원 해결을 위한 절차 이행을 강릉시와 에코파워에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업체와 주민들이 충돌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작업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로 나와서 왜 이거를 그냥 가져가기 놔두냐고 왜? 중장비가 양식장 폐기물을 쏟아내자 주민들이 폐기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에서 크고 작은 성면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에코파워나 건설업체나 강릉시에서도 이 문제를 현장에 한번 제대로 나와 보지도 않고 이 문제를 인허가를 다 해줬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이제 강릉시도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는 24일까지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오늘 오전 갑자기 작업을 시작하자 주민들이 막고 나선 겁니다.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양식장 철거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바람에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횟집이 있지만 분진 방진막 등 안전시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작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쓰레기를 2차 정도만 치우면은 이 바람 불어도 쓰레기 날아가고 이런 게 없으니까 저는 동네 주민들을 생각해서 쓰레기를 치우려고 했더니까 지금 이렇게 못 치우게 해가지고 강릉시 의회가 긴급 중재에 나서 폐기물 철거 작업을 중단시켰고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어떤 부분이 일방적으로 무산되고 무시하는 게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되고 내일 오후 3시에 강동 명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갖고 철거를 시작을 하자. 육상양식장 철거 작업 강행으로 주민과 강릉 에코파워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시내 도로를 가득 메운 불법 주정차는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신규 택지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 버스가 정차해야 할 정류장에 불법 주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정차할 곳을 찾지 못한 시내버스는 1차선 도로 한가운데 승객을 내려줍니다. 어린이들 보호한다고 지금 펜스를 쳐갖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내려서 이 펜스를 비켜서 가는 지금. 낮 시간 시내 번화가의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이미 장사진입니다. 모퉁이까지 가득 들어차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학교 시간을 맞은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이렇게 주정차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잡기 위해 원주시가 CCTV 설치를 확대하면서 작년에만 9만여 건이 적발됐지만 개선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4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도로 같은 소방시설에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기존 4만 원의 2배인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행 10분의 단속 유예 시간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한해 1분으로 변경하여 4월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8명, 2016년에는 93명, 2017년 151명에 불과하던 도내 면허증 반납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45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 1월에만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정부가 올해부터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면서 절차가 복잡해진 데다 고령 운전 자제에 대한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태백, 홍천, 횡성, 평창과 양구, 인제와 화천, 철원,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의 강풍주의보는 오늘 새벽 4시에 해제됐으며 동해 중부 앞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오늘 새벽 6시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잦은 바람으로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어 순식간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는 모두 1,132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며 34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3월과 5월 사이에 전체의 41%인 47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일반 협동조합 139개, 사회적 협동조합 16개 등이 춘천에서 운영되고 있어 도내 전체 협동조합의 1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130개, 강릉시는 120개 정도입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선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교 입시 전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선지원 후 추천 배정 방식으로 고교 입학 전형을 변경하는 안건에 동의했습니다. 심의된 안건은 고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교육감이 최종 승인 결정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양양군이 강현면 둔전 계곡을 탐방할 수 있는 호랑콧 등 탐방로를 개선합니다. 양양군은 진전사에서 설악저수지 일대를 순환하는 4.7km의 탐방로 가운데 1구간인 2.14km는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랑콧 등 탐방로는 선종 불교의 발상지인 진전사에서 출발해 설악저수지와 둔전 계곡, 수려한 숲길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도내 운행 중인 시외버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대중교통 차량의 시범 관리 차원에서 도내 시외버스 441개 노선 가운데 30개 노선을 정해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는 차량 운행 중에 진행되며 측정 항목은 차량 내부에 고농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큰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입니다. 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실내 공기질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 여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광역화장장이 다음 달 1일에 개장합니다. 원주시는 흥엄면 사제리에 조성한 추모공원을 이달 말까지 최종 점검을 거쳐 4월 1일에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화장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7기가 설치됐으며 봉안시설은 화장 6홀, 만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 여주 주민들은 시신 한 구당 10만 원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원주 화장장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행정문화복합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6일 개막하는 제53회 단종문화제의 대표 행사인 단종국장제연이 올해 처음으로 야간에 진행됩니다. 영월군은 야간 행렬을 위한 LED 등 경관 조명을 활용해 국장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선보이고 단종과 정순 황후의 천상 만남, 단종 복위 퍼포먼스 등 볼거리를 더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증은 유지하되 역사적 상상력을 반영한 흥미있는 연출을 통해 단종국장을 새롭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삼척중앙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입주 상인을 모집합니다. 삼척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39살 이하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몰 입주 상인을 모집해 창업 교육과 심사 등을 통해 2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삼척시는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삼척중앙시장에 청년몰 점포 25개를 조성하고 청년 상인들에게 임차료와 인테리어, 홍보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